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진짜 근감소증 루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려는데 유리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 말이에요. 또는 예전에는 가볍던 마트 장바구니가 이제는 손이 아파들기 힘든 순간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어요. 이는 낙상 위험을 2배로 높이고 회복 속도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고 하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면역력도 약해지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에요. 노화를 늦추는 생명기관인 셈이죠. 저는 5년 전만 해도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새벽에 공원을 3바퀴씩 걷습니다. 무릎도 튼튼하고 허리도 펴졌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매일 10분씩 투자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근감소증을 되돌리는 루틴을 공개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보는 생활 습관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루틴이죠.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이에요. 이 3가지만 지켜도 4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근력을 회복하셨어요. 병원 진단 수치도 개선됐죠.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새벽에 공원을 3바퀴씩 걸어요. 비결은 근육을 만드는 하루 루틴을 생활화한 겁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리고 의자 스쿼트를 10회 해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점심 루틴이에요. 식사 후 15분 산책을 하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하죠. 세 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TV 보면서 발끝 들기 운동을 3세트 하세요. 광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면 돼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저강도 루틴이라도 4주만 꾸준히 하면 근력 수치가 평균 12% 향상된다고 합니다. 근육은 강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꾸준한 자의 것이죠. 제가 처음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쉬운 운동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주 차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어요. 4주 차에는 무릎이 훨씬 튼튼해졌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운동은 헬스장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근육을 쓰고 있어요. 계단 한 칸 올라갈 때도 근육이 일을 하죠. 설거지할 때 발끝을 들어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이 모여서 근육을 만들어요. 거창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과 의자 하나면 충분해요. 실제로 65세 여성분이 이 루틴을 6주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손을 안 짚고도 일어나세요. 75세 남성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엔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시더라고요.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반응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그리고 의자 스쿼트 10회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근육은 깨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에요? 그냥 많이 먹고 쉬면 되죠.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단백질 활용 능력 저하라고 해요. 즉,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면 근육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의 핵심은 운동과 흡수 루틴이에요. 둘 다 필요하죠. 쉽게 말해 볼게요. 운동은 불을 붙이는 성냥입니다. 단백질은 불을 지속시키는 장작이에요.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금세 꺼져버리죠. 제 친구 어머님이 계세요. 평소에 고기도 잘 드시고 우유도 챙겨 마시셨어요. 그런데 근력은 계속 떨어지셨죠. 왜 그랬을까요? 단백질은 먹었지만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지 않아요. 지방으로 저장하거나 그냥 배출해버리죠. 반대로 운동만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매일 공원에서 걷고 계단도 오르내리세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근육이 분해되기도 해요. 실제로 70세 남성분이 이런 경우였어요. 매일 1시간씩 걸으셨는데 체중만 계속 빠지셨죠. 근육량도 줄어들었어요. 검사해 보니 단백질 섭취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정했어요.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을 드시게 했죠. 그리고 운동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개월 만에 근력 수치가 15% 올랐어요. 체중도 안정됐죠.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나이 들면 근육은 안 늘어난다는 생각이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80세에도 근육은 자랄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보다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래서 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사례도 많죠. 82세 할머니가 1년간 근력 운동을 하셨어요. 처음엔 물병 하나 들기도 힘드셨죠. 하지만 지금은 장바구니를 혼자 드세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근육은 정직합니다. 움직이고 먹이면 반응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제가 근감소증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그 말이 너무 막막했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뻐근하고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그때는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헬스장에 가자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았죠. 집에서 하자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다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심해졌어요. 3개월 후엔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엔 장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워졌어요.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죠.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못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왔어요. 같이 놀아달라고 졸랐죠. 그런데 5분도 못 놀고 앉아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주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나는 왜 손주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할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거울을 봤더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등은 굽어 있고 다리는 가늘어져 있었어요.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하루에 1%씩 죽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하루에 1%씩 죽는다고요? 그럼 100일이면 근육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매일 조금씩만 움직여도 근육은 살아난다고 하셨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몸을 깨운다로 생각했어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가벼운 근육 자극만으로도 노년기 낙상률이 28%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20분 생활 루틴을 만들었어요. TV 광고 나올 때 의자 일어서기 5회를 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중에 종아리 들기 10회를 했어요. 잠자기 전에는 벽 밀기 10초 유지를 했죠. 처음엔 웃기게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 스스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덜 찼어요. 2주 차에는 더 확실해졌죠.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가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산책할 때 다리가 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3주 차에는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다른데? 등이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한 달 뒤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근력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한 달 전보다 근력 수치가 10% 올랐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뭘 하셨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냥 집에서 조금씩 움직였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운동이구나. 손주가 다시 놀러 왔을 때 이번엔 30분을 같이 놀았어요. 숨도 안 차고 다리도 멀쩡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힘세졌다고 좋아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개월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공원에서 걷는데 예전보다 훨씬 빨리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천천히 걸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보통 속도로 걸어도 괜찮았어요. 6개월 후엔 등산도 갔습니다. 물론 낮은 산이었죠. 하지만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도 무릎이 안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새벽 공원을 3바퀴 걸어요. 가끔은 가벼운 조깅도 합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죠. 제 친구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냐고요.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매일 20분만 투자했다고요. 거창한 운동 안 했다고요. 그냥 집에서 조금씩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다들 못 믿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합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첫 번째 팁입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으세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노년층은 아침 단백질 흡수율이 저녁보다 20% 높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 대학 연구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율도 높아지죠. 반대로 저녁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 1개, 두부 반모, 우유 1잔이면 충분해요. 거창한 식단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4주간 아침 단백질 섭취를 실천하셨죠. 그랬더니 근력 지수가 18% 향상됐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아침에 뭘 챙겨 먹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조리했습니다. 달걀은 삶아서 먹고 두부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우유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어르신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팁입니다. 하루 800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원리는 이래요. 하루 800보에서 1000보만 걸어도 대퇴근 활성화 수치가 30%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건 국제 노화 연구 결과예요. 많이 걷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걸어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층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평지 중심으로 조정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효과는 정말 다양해요. 혈당이 안정됩니다. 수면질도 개선되죠. 이건 실제로 보고된 내용이에요. 72세 여성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죠. 그래서 하루 1000보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10분 걸으면 쉬고 또 10분 걸으면 쉬었죠. 하지만 2주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한 번에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주 후엔 혈당 수치가 개선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산책을 하시니까 수면이 좋아지셨습니다. 걷기는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 팁입니다. 근육은 자기 전 10분에 회복됩니다. 원리를 설명할게요.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근육 합성의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건 국제의학 저널에 나온 내용입니다. 즉, 잠을 잘 자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해도 밤에 잠을 못 자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은 역효과예요.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자주 붓고 잠도 잘 못 주무셨죠. 그래서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고 발목을 돌렸어요. 2주 후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부종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수면 질도 향상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웠다고 하셨죠. 잠자기 전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 몸을 이완시켜야 숙면할 수 있습니다. 숙면해야 근육이 회복되고요. 네 번째 팁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점화 플러그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근력 저하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해요. 이건 국제보건 통계에 나온 내용이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은 뼈와 근육에 필수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도 약해지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햇볕을 20분 쬐세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 1개를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식품 위주로 보충하세요. 생선, 버섯, 우유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효과는 놀라워요. 낙상률이 23% 감소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니어분들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해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몇 달 동안 누워 지내야 합니다. 75세 남성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비타민 D 수치가 아주 낮았어요. 검사 결과 정상의 절반도 안 됐죠.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20분 걸으셨어요. 식단에도 생선을 추가하셨죠.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어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력도 좋아졌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계단 내려갈 때 무서웠다고요. 넘어질까봐 항상 난간을 꼭 잡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대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고 걷기도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 하나만 챙겨도 이렇게 달라져요. 어렵지 않죠? 햇볕 쬐고 달걀 하나 먹으면 됩니다. 5번째 팁입니다. 근육의 적은 무의식적인 가만히 있음이에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40%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팔을 돌리세요. 목 스트레칭도 하고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허리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TV를 많이 보셔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죠.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5회 정도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 통증이 60% 감소했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쌰 소리를 내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좋아요. 물 마시러 가는 것도 좋죠. 중요한 건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자, 이제 중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아침 단백질 챙기기 할 수 있죠? 하루 800보 이상 걷기 어렵지 않아요. 자기 전 스트레칭 10분이면 돼요. 햇빛 20분 쬐기 산책하면서 하면 됩니다. 30분마다 자세 바꾸기 타이머 활용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의 핵심 루틴을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아침 단백질을 챙기세요. 달걀, 두부, 우유면 충분합니다. 둘째, 하루 800보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도 돼요. 셋째,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 마사지도 좋아요. 넷째, 비타민 D를 챙기세요. 햇볕 20분, 달걀 노른자 하나면 됩니다. 다섯째,
앉은 자세를 30분마다 바꾸세요.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근육을 만듭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으니 전문의 상담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5년 전엔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숨도 찼죠. 하지만 이 루틴들을 하나씩 실천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공원을 걸어요. 손주랑 놀아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육은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하면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노년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